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열정윤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특히 시민불복종 여러분들 어려워하죠. 오늘 주제는 특히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혹은 그냥 외우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 뭐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들어봤죠. 때에 따라서는 거의라는 말이 뭐 대체로 정의롭다,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표현을 혹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롤스는 그의 시민불복종을 정의 내릴 때 항상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시민불복종은 대체로 정의로운 혹은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대체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죠?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강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거의 이 말은 의미가 뭘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일어날까? 그러면 뭐 다른 사회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회에서는 뭐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다른 뭐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시민들의 저항의 그런 움직임을 시민불복종이라고 붙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런 왜 이런 단서를 붙이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보세요. 일단 롤스는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장하면은 정의로운 사회,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사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로운 사회는 다른 말로 질서정연한 사회,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래는 5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예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4가지 분류만 정리를 할게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죠. 그 기준은 100% 정의로운 사회와 그 다음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 혹은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나눕니다. 100%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자유적 만민사회, 그 다음에 거의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 그 다음에 정의롭지 않은 사회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통받는 사회. 왜 고통받을까? 맞아. 여기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고통받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 말고 또 어떤 사회가 있죠? 이거는 깡패국가. 무법국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특징은 이름 들어서 알겠죠. 뭐예요? 타국에 대해서 침략적인 성격을 지닌 타국에 대해서 침략하는 사회를 우리는 무법사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사회가 크게 4가지 사회로 이렇게 분류가 나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롤스는 항상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내릴 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저항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렇게 한정 짓는데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롤스가 생각하기에 시민불복종은 어느 사회에서만 일어날까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과 그러면 1번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그 전 영상에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영상까지 선생님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영상을 추가로 찍는 이유는 3, 4번에 대한 왜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는가, 혹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도 분명 시민들이 그런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할 텐데 이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의한 법에 대한 저항을 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 내용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고통받는 사회든 무법국가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의 공통점, 선생님이 저번에 도시카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이런 사회 구조와 체제가 사회 구조와 체제가 뭐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이 사회가 질서정연하고 정의로운 이유는 이 사회를 만든 이 사회 구조와 체제가 뭐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정의 원칙이죠. 그죠? 이 정의 원칙은 누가 합의한 건가요? 맞아요. 다수의 사람들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정의관, 즉 다수의 정의관, 혹은 다수가 때에 따라서는 공공의 정의관, 혹은 공적인 정의관이라고도 서술이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의 원칙에 입각한 구조와 체제가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고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100% 정의로운 사회, 100% 정의로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도 다 정의롭지만 거의 대체로 정의롭다라는 거는 사회 구조 체제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 사회 구조와 체제가 없는데 사회 구조와 체제는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 구조와 체제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사회 구조와 체제를 갉아먹는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의 원칙 중에서도 1원칙과 2-2원칙을 위배하는 그 법에 위배되는 이런 독소와 같은 그런 정의에 위배되는 그런 법률을 고치는 걸 우리가 시민불복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조와 체제를 바꾸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시민불복종이라고 롤스는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체제와 구조를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구조와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는 시민불복종일까? 아니면 혁명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맞아요. 체제와 구조를 변혁시키는 거는 혁명의 단계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시민불복종에서는 구조와 체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중에서도 거의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 원칙 중에서 1원칙과 2-2원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그죠?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었죠? 개선함으로써 뭘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의 구조와 체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체제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지?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이 뭘 통해서 보장되는, 헌법에 보장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는 거죠. 이러한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입헌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체제를 더욱더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정화시키자는 거잖아요. 됩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시민불복종은, 롤스가 생각한 시민불복종은 그 사회 구조와 체제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조와 체제를 흔들리게 하는, 그 구조와 체제를 훼손시키는 그런 참을 수 없는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그 사회의 질서와 구조와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됩니까? 그러니까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롤스가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정의 내렸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린 시민불복종 정의는 처음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어떤 지문에서부터 거의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판단에 입각해 봤을 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수준. 참을 수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의 원칙 중에서 1원칙, 2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법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나요?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도 분명히 부정의한 법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도 부정의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부정의한 법이 있다라는 걸 롤스가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정의한 법을 시민불복종의 방법으로 이거를 개선한다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고통받는 사회, 무법사회 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 맞아요. 그런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에 있는 부정의한 법을 그것만 시민불복종 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정의롭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려면 뭐예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제와 그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 틀 자체를 완전히 지금 여기는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엉망진창의 그런 사회 구조와 체제를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그 목적이 뭡니까? 정의 실현이잖아요. 정의 실현. 이런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시민불복종이 지금 다급한 게 아니라 시민불복종 자체는 그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체제와 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혁명이죠. 시민불복종의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정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거를 시민혁명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끝까지 들어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시민불복종은 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 그러면 사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는 크게 두 가지 분류입니다. 인권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 인권이
인권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회가 수립되었느냐, 수립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롭지 않은 사회로 이렇게 나누죠. 혹은 질서정연한 사회,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로 나누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뭡니까? 100% 정의. 이 100%라는 말은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거의 대체로라는 표현을 롤스가 씁니다. 그지?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 무법사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중에서 4가지 분류 중에서 롤스가 생각하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어느 사회입니까? 맞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왜 1번은 안 돼요? 1번은 법률도 다 국회의원들이 다 정의에 입각해서,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부정의함이 일어나는 사회는 아니겠죠. 그죠? 100% 정의로운 사회니까. 그런데 거의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체제, 정의로운 사회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회구조와 체제를 갉아먹는 일부 독소적인 그런 법률 자체를 바꿈으로써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도 크게 2가지가 있죠. 그치?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사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둘 다 시민불복종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회를,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맞아요.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체제 바꾸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혁명입니다. 혁명.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